어. 예. 나왔나요? 나와요?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인데 고생 많아요. 토요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까지. 언제까지? 예? 나 좀 자야 되죠? 예, 수업 시간에 자면 됩니다. 자, 오늘은 137페이지 소유권 취득입니다. 어려워요. 판례 수업인데 지금 물권법 중에서 뭐 한다고요? 소유권. 소유권은 크게 세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그 중에서 소유권은 첫 번째 상린관계가 나와요. 두 번째가 지금 소유권 취득이 나오고, 요 취득도 한 문제입니다. 상린관계 한 문제. 그리고 공동소유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소유권하면 한 세 가지 타이틀은 머리에 솔솔 들어와야 돼요. 자, 그 중에 지금 취득입니다. 취득.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당연히 자, 원시 취득도 있고 성계 취득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소유권 파트만큼은 뭐 원시 취득인 시효 취득, 우주물 선점, 유수물 섭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건물 신축도 뭐예요? 선의취득도 여기 있어요. 선의취득도. 우리가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인데 신축 빼고는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시효 취득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할 거는 부합, 판례는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37이 뭔가 하면 거기 시효 취득입니다. 그럼 시효 취득은 글자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했죠? 취득 시효로 바꿔도 돼요. 글자 앞뒤를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시효 취득은 점유가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 조문이 137페이지 맨 위에 245조 1항 봐요. 20년간 소유여사가 자주입니다. 소유여사가 뭐라고? 자주 평원공량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자 20년간 점유했죠. 자평공으로 자주 평원공량을 줄여서 자평공이라 부르는 거야. 점유를 하고 가로 열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 1항이 점유 시효 취득이고 점유를 먼저 하고 등기하잖아. 자 2항 봐요. 부동산 소유를 등기한 자 줄 거 봐. 등기가 먼저 돼 있잖아. 그 놈은 10년입니다. 20년 안 돼가. 역시 소유여사가 뭐야? 자주. 평원 공량까지는 똑같아. 가로 열고가 뭐야? 선의며 과실 없이가 무과실입니다. 그 옆에.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 항을 우리는 등기부 시효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 1항과 2항 가지고 공부하는 게 지금 시효 취득입니다. 그 내용 숙지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먼저 밑에 판례 봐요. 1번. 취득시효 대상에서 1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됩니다.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권이 있으면 좋은데, 만일에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20년 동안 자기가 뭐 했다면, 자주평원 공연 점유했다면 등기부 시효, 등료 시효 주장해도 된다, 이 말이야. 등기부든 뭐든. 자, 2번.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에서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입니다, 여러분. 집합 건물에서 공용하면 뭐라고? 예, 요런 노브는 시효 취득 안 됩니다. 3번. 자주 평온 공연인데 악의의 무단 점유는 자주로 배워서 타주로 배웠어. 타주입니다. 악의의 무단 점유가 악의가 뭐야? 알면서 무단이 뭐야? 매매도 안 하고. 그 점유한 자를 뭐라 불러요?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야.
그럼 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취득된다 안 된다 소유권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은 자주 점유 처지는 깨어지니까 타주다 이 말이야. 깨어진다 하면 자주가 깨어지면 타주고 타주가 깨어진다면 자주 점유입니다. 반대니까 자주는 조금 전에 소유여사가 있는 거, 타주는 없는 거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는 타주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 기산점입니다. 기산이 뭐야? 스타트. 스타트점이 기산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봐봐요. 점유 개시를 1960년에 했어요. 그럼 이자는 언제가 완성이 돼? 20년 해야 된가? 시효 완성이 1980년에 완성되죠. 80년에 완성되면 20년이 딱 지나면 완성되면 뭐가 생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그 후에 점유시효등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후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점유 개시시.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제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야. 여기에 을이란 놈이 이렇게 했다면 을이란 자가 점유하면서 일단 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점유 개시주로 소급해서 취득하는데 일단 20년만 지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주인은 아직까지 등기 안 해가면 누가 주인이다? 등기부상 이자가 주인인 거야. 이자는 누구에게? 시효 완성자에게 나가라. 이런 거 못합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하면 안 돼. 왜? 그 후에 등기한다면 언제부터 을 거야? 이때 60년부터 얽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시효취득 당하는 갑의 입장이라면 어떤 자가 시효취득 했다면 그 자에게 말하면 안 되고 싹 넘겨야 돼. 다른 놈에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봐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면 누구한테 등기 청구하느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 간다고. 이자가 상대방인 거야. 누가 상대방? 그러면 처음에도 갑이고 완성 당시에도 80년에도 갑이 주인으로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서 가져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 완성되고 나서 81년도에 주인이 바뀐 거야, 병으로.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이제 시효취득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후에는 없다. 왜 없다? 이유가 뭐야, 이거잖아.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봐요. 근데 시간이 지금 1990년에 해서 생각하자. 현재 시점이 이때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봐요. 60년에 점유를 하니까 80년이 완성인데 요 놈이 65년에 점유를 시작하면 언제야? 85년에 완성이 됐잖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봐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단 2차가 완성되면 됩니다. 2차 완성하려면 2001년이면 되네. 2차 완성되면 주장할 수 있어요. 2차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20년 지나야 되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후에 시효 완성 후에 주인이 바뀌면 원칙은 안 되는데 어떨 때 가능하다? 이 바뀐 시점부터 새롭게 뭐가 되면 그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케이스는 완성 후에 바뀐 거야. 그럼 완성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로 가보자. 자, 그러면 갑이었는데 한 78년쯤에 병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이걸 완성 전이야 후야? 전이잖아. 전에 주인이 바뀌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모자라죠? 그러면 쫓겨나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도 대부분 새로운 주인은 옛날 주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만일에 한 8년 정도 CO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잖아. 그럼 누가 있노? CO취득자 있지. 그럼 물어본다 했지. 새로운 주인이 CO취득자 을보고 당신 누구세요? 하니까 을이 뭐라 이야기해? CO취득 2년 남았습니다 한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새로운 주인은 나가라든지 아니면 세뇌를 하면 완성이 안 돼요. 그렇게 권리를 행사했다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도 갑하고 똑같은 거야. 등기 부상으로만 넘겨놓고 권리를 행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년의 무사히 경과했겠지? 완성됐겠지? 그럼 요놈에게 병에게 시효제 도정한다 못한다. 전에는 시효제 도정할 수 있다 했잖아. 왜 완성 당시에는 병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가 하면 60년의 점유를 개시 스타트 했을 때는 이렇게 80년 완성이고 2년 전 78년에 주인이 바뀌면 2년이 경과해서 완성되면 주장할 수 있지만 후에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개시점을 이제 봐요. 65년이다 생각해봐. 그럼 85년이 완성이잖아. 그럼 아까 81년 밖에 놓으면 뭐가 돼? 시의 완성 전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전이면 주장할 수 있잖아. 그래서 누가 바뀌면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면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을 자기가 진짜로 60년에 시작했다면 60년부터 시작해야지. 아무데나 옮기면 안 돼요.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봐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에서 두 문제를 우측에 원칙적으로 시효치도 기초 내려면 기산점이 되고 그때 당사자가 기산점을 줄 것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됐어요? 그래서 원칙은 임의 선택이 안 돼. 근데 예비 하나 그냥 적을까? 당사자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변동이 없으면 예, 임의로 선택해도 돼. 왜? 똑같으니까. 그럼 역산해도 돼. 역산.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제가 그럼 줄을 꺼봐요. 두 번째 줄. 소유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줄 계산점을 임의를 선택할 수 없다. 찾았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다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선택이 안 되는데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변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임의 선택해도 되지. 그래서 원칙 안 되는 경우는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임의 선택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그 다음 판례는 2번이 이거 줘봐요.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제3자 명의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찾았어요? 실봐봐요. 완성이 됐잖아. 그럼 글자를 읽고 점유 취득이 완성되고 나서 제3자 명의로 등기 안 넘어갔잖아. 후에는 없고 전에는 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전이 뭐야? 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전에는 있고 후에 할 일은 오늘 뭐 하고 오기 싫잖아. 그런데 안 오면 후회 한단 말이야. 또. 후회는 없다. 그런데 아까 설명했죠. 바뀐 시점을 다시 스타트로 잡아가지고 20년 되면 조정할 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맞춰지고 그 소유권 변동시가 요날 언제 여기서는 81년 81년을 새로운 계산전으로 삼아 2차 시대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가로 3번은 또 무슨 판례인가 하면 7번 봐요. 요 중에 새롭게 진행되는 도중에 또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81년 바뀌면 2001년이 완성되잖아. 그러면 1999년에 아마 또 정으로 바뀌었다 생각해보자. 정으로.
그래도 완성되면 정액에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그 괄호 3번에 무슨 판례라고? 완성되고 바뀌고 그 바뀌면서 2차가 진행 중에 20년 다시 이제 20년이야. 또 주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봐요. 새로 2차 점유가 개시되어 찾았어요? 그게 요거잖아. 요거. 자, 81년부터 이제 20년이 이제 가고 있는 중에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0년이 되기 전에 2001년이 되기 전에 등기부장 소유자가 또 바뀌었잖아. 변경되면 이게 뭐로 누구로 갔어? 정으로 간 거야. 이 그림에서.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 소유자에게 시효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바뀌어도 또 된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봐요. 7번. 원래 이놈은 1차를 봐. 1차를 보면 이놈은 후잖아. 요놈도 후잖아. 20년 다시 안 됐으니까. 그럼 후에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논리가 올 수 있단 말이야. 1차 완성이 80년이니까 쭉쭉 가더라도 2차가 완성 20년 지나면 상관이 없는데 지나게 되면 요놈도 후니까 없었잖아. 요놈도 후잖아. 아직까지는 2차가 완성 안 되니까 몇 년 남았잖아. 그러면 후에는 없다고 돼야 될 거 아니야. 1차를 기준으로 보면 후니까. 그런데도 다시 되면 요 된다는 거야. 그래서 2차 때는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하는 거야, 점유를? 거의 40년이 넘었잖아. 옆에 적으라 죽는다. 왜 죽어? 좋아서. 왜 좋아? 원칙 안 되잖아. 근데 다시 2차 완성되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봐요, 칠판. 그래서 여러분이 시효취득을 당하는 사 입장에서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년 지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넘겨야 돼. 그럼 시효취득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취득 주장 못하잖아. 얼마나 좋아. 빨리 넘겨야 돼. 이거 넘길 때 그냥 이 두 명이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통정의 표시로 넘기겠지. 돈 받고 넘기겠어. 안 할 사람이 넘기지. 자, 4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상대방 아까 요 적었네? 누가 요 적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잖아. 80년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 보면 자 우측에 봐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줄 거봐. 무효. 그럼 그 자는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야. 그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줄 찾았어요? 아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했잖아. 그 무효 등기 인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 문제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가지 말면 되는데 그럼 이 경우 시효취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한번 읽어봐요. 말수를 구하고 7번 봐요. 만일에 이제 요 뭐 등기가 A로 되어 있다 뭐 B로 되어 있다. 그 등기가 뭐라면 시효취득자는 그 무효등기 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이제 진정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진정 소유를 뭐야? 대신해서 이 등기 말수를 시켜서 말수시키고 또 읽어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말수시키고 다시 소유자 있잖아. 뭐 갑이면 갑, F면 F 그 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뭐라면 무효인 등기라면 상대방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상호명의신탁입니다.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 부르죠. 상호명의신탁을 뭐라 불러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 부릅니다. 그래서 상호명의신탁 뜻이 뭐라고? 그래서 상호명의신탁의 경우에 나머지 특정구를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초되는 점유를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명의신탁이 뭐에 물으면 상호명의신탁 다른 말로 뭐라고? 구분 소유적 공유를 했죠.
여기는 없네. 적어요. 자, 그냥 우리가 공유는 이 토지를 가벌이 공유한다. 2분의 1씩. 그러면 분할되기 전까지는 전체에 대해서 값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 이게 100평이다. 그럼 분할되기 전에는 전체 100평에 2분의 1씩 가지는 거야. 이게 만약에 건물이가 2층이다. 2층. 분할되기 전에는 값도 2층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 을도 1층은 값이고 2층은 을이고 이게 아닌 거야. 공유는 자, 공유는 뭐 하기 전까지는 분할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전체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란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1층, 2층 있는 걸 2분의 1씩 공유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냐? 적어요. 위치와 면적을 정해놓고 등기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위치와 면적을 두 명이 정한 거야. 그럼 7번 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값으로 갖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동쪽 이게 동이야. 동서다 만약에 예를 들면 동쪽 이 부분은 을, 서쪽 부분은 누구? 값. 이게 뭐라고? 위치와 면적을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야. 근데 토지가 너무 작다든지 이런 걸 분할해버리면 건축하기가 힘들어.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떡하자? 또 토지가 오를지 모르니까 야 일단 공유를 해놓자.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공유로. 이걸 뭐라 불러 우리는? 상호 명의 신탁. 다른 말로 부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효지득이 안 된다. 그래서 뜻만 알면 돼 여기서. 뭐라고요? 부분 소유적 공유는 뜻이 뭐라고? 상호 명의 신탁은 등기만 공유를 하는 거야. 그 다음 5번, 6번 1필지 일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는 토지 1000평 중에서 일부 300평만 시효취득이 돼요. 이 말이야. 자, 이 옆에 적어요. 점유 시효취득은 된다. 근데 등기부 시효취득은 일부가 안 됩니다. 다시 시효취득은 조금 전에 점유가 있고 뭐가 있다 했어. 등기부가 있다 했잖아. 점유 시효취득은 일부가 되지만 등기부는 일부 안 된다. 자, 점유 승계. 자, 이겁니다. 이제 7판. 지금까지는 이 밑에 주인이 바뀐 걸 열심히 봤는데 이제 만일에 갑토지를 을이 완성했어요. 20년 지나서 완성되면 뭐가 생겨할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이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 그걸 A가 승계한 거야. 이게 점유 승계이네요. 승계한 자기는 20년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20년 되면 자기 거 20년이 되면 그 시효취득 주장하면 되잖아. 앞 사람이 20년 지나고 자기가 승계해서 한 5년 지났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점유 승계는 자기 점유만 주장하든지 전 사람 앞 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하자는 승계하지만 법률 효과는 승계가 안 돼요. 이 법률 효과가 뭐라고? 등기 청구냐 이 말이야. 이 법률 효과가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놈이 승계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이놈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앞 사람의 이 권리를 대의한다. 자, 그래서 봐요. 첫 번째 줄 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여기서 A입니다. 설명해서 A는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지. 그 다음 줄에 법률 효과는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찾았어요? 그 법률 효과를 뭐라 적으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이때서 두 번째 줄입니까? 대의 행사했을 뿐 전 점유자 주장에서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찾았어요? 직접은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대위. 이렇게 갑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한다? 대위해라. 자, 그 다음에 8번은 자
취득 시효 완성 후 원소의 처분행위가 불법. 자, 이제 봐. 요거 관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을이 80년에서 60년에서 80년 완성되고 그리고 주인이 일이 바뀌잖아.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요거 지워도 돼요? 지웁니다. 봐요. 자, 소유자가 갑이야. 갑이 소유는 토지에 을이라는 놈의 1번 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등기청구이 생기지? 그리고 두 번째 뭐? 병호로 주인이 바뀌어요. 이전된 거예요. 완성 후에 바뀌었어? 전에 바뀌었어? 후. 그럼 후에 바뀌면 조금 전에 새로운 놈에게 시효취득 주장하면 안 된다 했지? 후에는 없다. 전에 바뀌면 있다. 그럼 요 바뀌는 과정이 세 개인 거야. 요 주인이 바뀌는 과정. 자, 첫 번째. 원래 시효취득 장하는 갑이 모르고 병에게 넘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갑이 자기 토지를 어떤 놈이 20년 완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기는 거야. 두 번째는 갑이 그 시효 완성 사실을, 이거는 이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모르고야 병에게 넘겨요. 세 번째는 갑의 배임에 병이 적극하다 말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판례 이렇게 읽으면 돼. 그냥 딱 적어놔서 기억해놔야 돼. 지금 이 공부는 무슨 공부라고? 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주인이 바뀔 때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원래 주인 알고 넘겨, 모르고 넘겨? 모르고 넘길 거예요. 두 번째는 알고. 세 번째는 배임에 누가? 병이라는 놈이 적극가담합니다. 마지막 3번, 배임에 적극가담 적어. 1번, 2번도 안 적었는데 3번 적으라니까 기분 나쁘죠? 1번, 2번은 유효입니다. 이해가 돼요? 3번만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되는 거야. 교재 보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적은 게 좋아요. 판례를 내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다시 1, 2번은 뭐라고? 유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병이 소유권 가져간다 이 말이야. 누가 소유권 가져간다고? 등기까지 하면? 병이 소유권 가져가.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새로운 주인에게 후회는 없다.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가 뭐다? 아까 공부한 후회는 없다와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후회는 있다 없다? 새로운 병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니까 시효취득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시효취득 주장하면 안 된다. 후회는 없다 이 말이야. 자, 됐어요? 자, 밑에 거는 배임에 적극하다면 이게 뭐 위반 무효라고 좀 전에 반사회질서. 사회질서 위반해서 이게 무효가 돼. 그럼 이제 사회질서 위반 무효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거 두 가지. 원래 주인이 모르고 원래 주인의 시효취득을 알고 모르고 시효 완성 사실이야. 그럼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위에 두 개는. 왜? 앞 사람이 소유자니까. 자, 이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단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모르고 알고 적극가담. 간단하게 모르고 알고 적극가담이야. 마지막 3번은 사회질서 위반 무효야. 그럼 이제 누가 소유권 가져가는가 하면 시효 완성자가 가져갑니다. 이중매매하고 적극가담한 이중매매하고 똑같은 논리야.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여기 살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위에 그 두 가지는 다 새로운 주인이 병이 돼버려. 그래서 후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자, 거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원래 주인 갑이 모르고 넘겼잖아. 1번이. 그러면 요놈은 시효취득자 을에게 아무런 책임도 있다 없다? 아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없는 거야. 다시 무슨 책임 없다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책임도 없고
요 책임도 없고, 채무불이행, 요 책임도 없는 거야. 불법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 채무불이행도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주인하고 시효취득자고 뭐 맺은 게 있어요? 채무가 있으려면 채권 채무는 뭐하는데 계약을 해야 되잖아. 계약을 안 했잖아. 그래서 아무런 책임 없는. 근데 이제 2번에 가게 되면 2번이 뭐라고? 알고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요놈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누구에게?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같이. 이거 어떻게 알았대? 시효 취득자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제기한 거야. 누구 보고? 원래 주인 보고 등기부상 명의자 보고 얘기해. 나 당신 토지 시효 취득했으니까 주시오.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용증명을 보내도 또는 소송 제기해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누구야 아직도? 원래 주인 갑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팔았다면 누구한테 책임지라? 소유권은 병으로 넘어갑니다. 병이 적극 가담이 안 되면. 그런데 누구한테 책임진다고? 갑은 시효취득자인 을에게 넘겨줘야 되잖아. 왜 자기 토지를 시효취득을 알겠다면 넘겨줄 의무가 있는.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모르고 넘기면 아무런 책임 없어. 거기까지 딱 정리하면 돼요. 거기고 교재입니다. 그대로 되어 있다. 쭉 읽으면 딴거리 나와요. 자, 9번. 신탁 보장 수탁자. 수탁자, 신탁자 적어봐. 이러면 신탁. 신탁은 이게 명의신탁을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이제 공부에서 좀 있으면 배웁니다.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럼 조합원이 이러면 아파트 재건축. 100명이다. 그럼 누구 명의로? 조합으로. 조합을 구성하잖아. 그 조합 명의로 이름 올려놓는 게 뭐라고? 그게 명의신탁입니다. 이게 신탁 보장 신탁자. 그래서 저거요.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누구라고? 자주지만 수탁자는 누구야? 타주를 했잖아. 신탁자는 맡긴 자야. 수탁자가 맡아서 등기한 자입니다. 그 수탁자는 타주니까 시효취득 돼 안 돼? 소유권 안 되잖아. 자주니까. 자주 타주를 꼭 공부를 해놔야 돼. 여기 와서는. 자, 10분은 목적도 이 수인과 대상 청구권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요 갑이 가지는 요 토지를 을이 시효 완성했어요. 1번. 근데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 갑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자, 기업자 측에서는 누구한테 수용 보상금을 줍니까? 당연히. 등기되어 있는 갑에게 줄 거 아니야. 갑 소유 토지를 지금 이 그림에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아까 시효 완성했다는 거야. 근데 수용이 되면 요놈에게 시효취득 주장하면 돼? 안 돼? 후에는 없다.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용 보상금을 이리 줄 거 아니야. 그럼 수용 보상금 여기라도 받고 싶지. 원래 누구한테 줘? 수용해가는 기업자, 사업자가 누구에게? 등기부상 갑에게 수용 보상을 준단 말이야. 그럼 누구는 시효 완성자는 보상금이라도 받고 싶잖아. 그게 뭐라고? 대상 청구 이야기 이름이. 그 대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기 전에? 국가가 수용하기 전에. 수용 전에 그 수용이 이행불능입니다. 줄 거예요. 중간에 수용 뭐 이행불능 전에 나온다. 주장이나 행사해야 돼. 뭐 전에? 이행불능정 수용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시효취득 했다라고 주장이나 뭐 주장 또는 행사해야 된다 했잖아. 주장 또는 행사를 해야 보상금의 대상 청구를 합니다. 대신 청구한다는 거야. 원래 보상금은 누가 먹는 거야? 원소유자가 먹는 거잖아. 근데 그 토지에 시효취득 했잖아. 그럼 소유권 못 가져와. 후회는 없다. 시효취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소유자가 받아가는 거 수용 보상금이라도 내가 받아왔으면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행불능 전에 앞에 이행불능이 수용이야. 어떻게 한다? 권리 주장이나 행사를 하였다면 뭐 대상 청구 행사할 수도 되죠. 그 보상금을 가져가는 걸 자기가 이제 대신 청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대상 청구입니다. 여기 이게 대상 청구고 이렇게는 안 돼. 또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수용 나오면 이게 등기부에 나오는데 요 판례가. 등기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이행불능이 되든 이제 위험부담에도 나오는데 이 판례가. 대상 청구를 행사하는 거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이런 건 아닌 거야. 일단 누구한테 넘어가는 걸 대신 가져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 되는 거지. 내가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주체다 하면 안 돼. 주체는 가별해도. 자, 11번에 점유 시효 취득자의 등기청구권. 여러분, 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는 이건 채권자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원칙 10년이야. 점유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데. 됐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상실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야. 자, 점유 상실 나오잖아. 소멸되지, 바로 소멸되지 않고 10년 가야 소멸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저거 상실한 때부터 몇 년? 10년. 지나야 등기청구는 없어진다. 어디 하고 있어요? 11번 하고 있잖아. 자, 12번 타이틀이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일단 어느 갑이 주인인데 을이 완성만 하고 을이 아직 등기 안 가져갔다는 거야. 가져가기 전에 그 다음 뭐예요? 부동산이 뭐가 돼 있어? 맹시득되면 이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점유자가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 찾았어요? 할 수 있는지 적극이 적극 나오면 긍정이고 만일에 가로를 열고 판례 읽다가 소극 나오면 부정입니다. 긍정은 무슨 말이야? 이다 맞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부정은 소극이 부정이래. 소극. 만일에 가로를 열고 적극이 아니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됐어요? 적극은 긍정이야. 긍정은 뭐야? 이다 맞다 이런 거고 옳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소극은 만일 가르고 소극이라고 글자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부정이야. 부정은 안 된다 없다 못한다 이런 의미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됐다 돼 있잖아. 그러면 위 제3자가 소유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할 수 있는가? 제지할 수 있는가? 제지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적극이니까.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후에 바뀌면 있다 해도 자 그래서 점유자 제지할 수 있다. 그래 적극 나오면 뭐다? 긍정이고 자 13번 아까도 했죠. 등기가 완성되면 자 줄 거 봐요. 두 번째 줄. 등기가 말소거나 적부와 논의 없이 다른 사람이 이전 등기 신주했다. 등기부 시효취득은 여러분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불법 말소돼도 시효취득 권리가 소멸합니까? 안 합니다. 유명한 판례요. 마지막 소유권을 상실한 거 아니다 줄 거면 돼. 14번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시효취득 좀 정리를 판례들 꼭 잘 다시 아까 1번이 뭐 있어요? 정리하고 갑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시효취득이 되고 공용부분 안 되고 결론만 알면 돼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악의 무단 점유는 타주다. 자주가 있어 안 된다. 자 기산점은 원칙은 이미 선택할 수 없다.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가능하다.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차 완성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완성 중에 밖에도 주장할 수 있다. 네 번째 누가 상대방?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 다섯 번째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주 공유를 말한다. 그 정도 하면 되고 여섯 번째 일부는 점유시효 진행되지만 등기부는 안 된다.
7번. 점유한, 그러니까 어느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자로부터 점유 승계한 자는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청구 안 되고 대의한다. 8번. 요 세 가지. 모르고 넘기면 아무런 책임 없다. 알고 넘기면 불법순배.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다. 9번. 수탁자는 뭐라고? 타주다. 10번. 대상 청구하려면 대상 수용되었을 때 이행불능 전에 주장이나 행사해야 된다. 11번. 그 등기 청구는 상시해도 상시하는 데도 10년이다. 12번. 저지할 수 있다. 13번. 등기부 시효직이 완성되고 등기가 불품할 수 되어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딱딱 내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판례는 쉽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